full economic recovery is unlikely until people are confident that it is safe to re-engage in a broad range of activities. The path forward will also depend on the policy actions taken across all parts of the government to provide relief and to support the recovery for as long as needed. We remain committed to using our full range of tools to support the economy in this challenging time. We will aim to achieve inflation moderately above 2% for some time, so that inflation averages 2% over time, and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remain well anchored at 2%. We expect to maintain an accommodative stance of monetary policy until these outcomes, including maximum employment, are achieved. With regard to interest rates, we now indicate that we expect it will be appropriate to maintain the current 0 to 1/4%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until labor market conditions have reached levels consistent with the committee's assessments of maximum employment, and inflation has risen to 2% and is on track to moderately exceed 2% for some time. 네, 오늘 미 연준의 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었던 9월 FOMC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새벽에 나온 9월 FOMC 결과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번에 주요 포인트들 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4가지 정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6월보다 올해 경제 성장이나 물가 전망치를 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충격이 생각보다 덜 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평균 물가 목표제 계속 이야기되고 있으면 이걸 공시화했습니다. 그다음에 점도표를 보면은 2023년까지 연장했는데요. 2023년까지 거의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이번에 특이한 거는 2명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고용 극대화 물가 안정 목표가 달성 확실할 때까지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자. 이런 거 2명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 이후로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금융시장에 주고 있는 영향은 어떤가요? 예, 오늘 연준 기자의장 기자 간담회 보니까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FOMC 코멘트 발표만 할 때 좀 올랐었는데요. 그대로가 달러 강세가 되고 금리는 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까지 저금리를 지속한다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 더 떨어지고 주가는 올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경기 회복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앞서간다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강의 통화 지표 이런 걸 평가해 보면은 주가가 한 24% 정도 가대평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야기 안 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의 목표가 고용 극대화 그다음에 물가 안정이지만은 금융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금융 시스템이 안정돼야지 고용 극대화 물가 안정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금리 유지하죠.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든 이런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면은 그 이전에라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금융 시장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미 연준은 최근까지도 이제 미국 경제가 상당히 불확실하다라는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데 이번 FOMC도 마찬가지였나요? 어땠나요? 예, 이번 FOMC에서는 지난 6월보다는 경제 성장률, 실업률, 물가 상승률 좀 높이 평가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 지난 6월에는 올해 마이너스 6.5%다. 근데 마이너스 3.7%로 마이너스 폭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실업률도 9.3%, 7.6%로 낮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FOMC 코멘트 보면 지난번에도 그러지만은 경제 지표가 코로나 이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2분기 GDP가 작년 4분기보다 10%나 아직도 밑에 있거든요. 거기에 못 미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참 궁금하다. 경제활동, 실업률, 물가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연준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9월 FOMC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발언 내용들 쭉 보시면요. 경제활동 회복 중이지만 전망 매우 불확실하다. 저희가 앞서서 얘기를 나눈 부분이고요. 하지만 연준 아직 정책 탄약이 많이 남아있다라며 모든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는 의지도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부양책이 필요하다며 일부 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또 언급을 했고요.
3년간의 제로 금리가 유지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며 모든 지원책을 동원하겠다라는 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 전망을 놓고 시장 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좀 대립을 하고 있고 경제 전망이 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교수님.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예, 2분기를 접점으로 아마 3분기부터 회복될 겁니다. 그러나 기대치보다는 회복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거든요. 그래서 미국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가장 궁금한데요. 오늘 그 8월 소매 판매가 발표됐어요.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전월 대비 1.0% 오를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0.6% 증가하는 데 그쳤거든요. 그리고 가계에 보면은 주가가 상승하면은 소비 심리도 많이 개선됐어요. 근데 최근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오히려 소비 심리는 위축됐고요. 미국 가계 저축률이 최근 3년 동안 평균 7%대였는데요. 올해 들어서 7월까지 보니까 17.7%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소비자들이 코로나의 충격을 상당히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별로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2분기 현재 한 10%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 이제 가장 관심사는 미국 경제가 언제 능력만큼 성장할 것인가. 근데 최근 그 전망치를 보니까 내년에도 안 되고요. 아마 2020년 가야지 미국 경제가 정상 궤도에 좀 도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